네, 지금 2023년형 제네시스 G90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한번 자세히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되어 있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요거의 특징적인 부분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분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면서 특징적인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이 되면서 저속 부스팅을 통해서 좀 더 여유로운 주행감을 낼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이 좀 더 올라갔어요. 최고 출력이 415마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SG 작동할 때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출발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이질감 없이 매끄럽게 출발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출력이 올라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ISG 작동이 좀 더 원활해진 부분, 이 부분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다고 해서 출력이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제네시스 G90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이 돼서 출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출력을 올리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저속에서부터 이제 슈퍼차저를 이용해서 부스팅을 한다, 요 정도만 나와 있고요. 최고 출력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체감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재원상 출력은 올라갔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그렇다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운전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그렇게 딱히 출력이 올라갔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제 일단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한다든가 좀 이렇게 추월을 한다든가 등판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출력이 올라갔구나 이런 게 체감적으로 뚜렷하게 와닿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도심 주행할 때 시동이 꺼지고 다시 출발할 때 시동이 켜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작동할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출발이 되고 매끄럽다, 요 정도 느낌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출력 올라간 거는 그렇게 이렇게 체감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력 때문에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기대를 접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비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인해서 연비가 뚜렷하게 좋아졌느냐? 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만으로는 연비가 뚜렷하게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도심에서 스탑앤고가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효율이 조금 상승할 수는 있지만 체감적으로 뚜렷하게 연비가 좋아졌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특히나 고속도로 장거리 정속주행 같은 거 할 때는 더더욱 차이가 별로 없고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분당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약 27.5km 운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연비는 리터당 10.2km, 간선도로 위주의 운행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네시스 G90 그냥 3.5 터보 모델도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주행 환경에서 연비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그냥 제네시스 G90이라는 차가 어떤 차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제네시스 G90을 타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는 동안에는 비가 좀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서 타보니까 제가 체감적으로 느낀 한 가지 뚜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주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노면에 물이 많이 고여 있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타이어가 이제 노면에 고여 있는 물을 딱 밟으면 스티어링 휠로 반력이 전달이 됩니다.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핸들이 확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단다든가 이렇게 손끝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제네시스 G90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걸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반력을 굉장히 많이 걸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 이렇게 주행을 할 때도
불안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무릉덩이를 밟았을 때도 핸들이 확 돌아가는 느낌이 거의 없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이 앞바퀴가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면서 차체가 이렇게 리액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역시나 같이 반력이 어느 정도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손끝으로 전달되는 조타 리액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둔합니다. 근데 이 차는 어차피 그런 조타 액션 같은 데서 이제 뭐 진가를 발휘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좀 여유로운 주행,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상세하게 그 매뉴얼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크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모델에서도 3.5 터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 정도 바뀌었고요. 그 외에 기능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나왔던 제네시스 G90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을 또 자세하게 이제 찍으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클러스터를 보시면 이 클러스터가 여러 가지 그래픽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맵인 클러스터 기능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테마를 바꾸고 싶을 때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모르면은, 그 방법을 모르면은 제대로 이용을 못 하니까 그 하는 방법은 요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 레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게 누르기도 되고 위아래 레버 조작도 되거든요. 요걸로 다 돼요. 요 하나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일단 여기 이제 속도계하고 RPM이 디지털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트립이 나오고, 이쪽에도 지금 트립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측에 있는 이 터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요 가운데 거 같은 경우는 트립 전용 모니터라서 트립만 바꿀 수 있습니다. 트립을 이렇게 연비, 누적 연비, 주유 연비, 그 다음에 현재 연비,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고, 다른 정보는 여기에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다른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레버를 한번 내려 볼게요.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데 한번 내려 볼게요. 내리면 자, 트립이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주변 차량의 이제 교통 상황 같은 걸 표시해주는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주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경로를 입력해서 주행을 하면은 실제 여기 경로 표시까지 다 돼요. 경로 안내도 다 나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주시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내비게이션 화면은 여기 AVN 화면에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 표시한 다음에 여기서 내비게이션 표시 종류를 고를 수 있거든요. 자, 아까 전에 계기판에 표시됐던 내비게이션 화면이죠. 그 다음에 증강현실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강현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증강현실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경로를 이제 안내를 시키면은 실제 이 실사 화면에다가 경로를 직접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클러스터에도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주면 처음에 봤던 그 화면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테마 자체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아래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마가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RPM 게이지하고 속도계가 아까는 디지털로 이쪽 한쪽에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지금 그래픽이긴 한데 아날로그로 구현을 해놨죠. 아날로그 바늘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이렇게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픽이에요. 실제 바늘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도 여기에 맵인 클러스터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레버를 내려 볼게요. 내리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테마로 돌아가서, 자, 이 화면을 좀 더 넓게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좁으니까. 그럼 얘를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요. 요 옆에 화면을 없애고 싶을 때는 요 터치 버튼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두 번 또 눌러줍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없어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누르면 표시가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시고, 그
그 다음에 다시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다시 나오게 하고 싶으면 또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좀 더 넓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제네시스 G90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설정해서 주행을 할 때 가속이나 감속이 일어나잖아요.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 작동되는 그 정도를 내가 취향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운행 상황이라든가 내 취향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AVM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으로 가셔서 차량을 선택하시고, 그럼 여기 운전자 보조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가지 운전자 보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행 편의로 갑니다. 그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차간거리, 가속 강도, 반응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차간거리는 여기서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가속 강도하고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측으로 올릴수록 가속이 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속하는 거죠. 밑으로 내릴수록 천천히 가속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좀 민감하게 하고 싶으면 우측으로 올리시면 되고, 좀 천천히 부드럽게 반응하게 하고 싶으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저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 보통 이제 크루징 연비 주행할 때 많이 쓰니까 가속 강도를 좀 약하게 2단계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는 또 너무 느리면은 또 답답하고, 너무 빠르면 너무 민감하니까 딱 중간 3단계에다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내가 평소에 주로 운전하는 패턴을 학습을 했다가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 이 설정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평상시에 학습되어 있는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도 그런 스타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누를 때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드 외에 한 가지 히든 모드가 있어요. 그 히든 모드가 뭐냐면 길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길게 누르면 자, 여기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또 이 AVN 화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든 모드가 마이 드라이브 모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다시 길게 눌러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갔는데,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 말고 다른 히든 모드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미리 AVN에서 설정해서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 지정해 놓은 기능이 히든 모드로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히든 모드로 길게 눌러서 호출을 하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 설정으로 가셔서 차량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모드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가시면 여기에 커스텀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 쇼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각각의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드라이브 모드 기능들을 개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그 다음에 스마트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냐, 이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변경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쇼퍼 모드는 내가 운전을 할 때 뒤에 VIP를 태우고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뭐 와이프를 태운다든가 어르신을 태운다든가 뭐 비즈니스에 필요한 어떤 뭐 거래처 이제 뭐 중요한 사람을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뒷좌석 승객이 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차의 모든 세팅이 그 쇼퍼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쇼퍼 모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여기서 히든 모드로 호출을 하게 됐을 때, 자, 길게 누르면 쇼퍼 모드로 호출이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로 선택을 해 놓으면은 다시 히든 모드로 길게 누르면 스마트 모드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선택을 해 놓으면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길게 눌렀을 때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는데,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개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개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AWD 이렇게 네 가지를 개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파워트레인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티어링은 컴포트하고 스포츠,
서스펜션 컴포트 스포츠, AWD는 또 에코 컴포트 스포츠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은 컴포트, 스티어링은 컴포트, 서스펜션은 스포츠, AWD는 에코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히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눌러서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호출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선택해 놓은 대로 지정된 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서스펜션에 두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컴포트하고 스포츠하고. 당연히 컴포트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요, 스포츠는 조금 더 단단해지는데, 이 제네시스 G90은 에어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쇼바도 가변식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자제어식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에어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요 가운데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차고가 바뀝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차량 높이, 보통, 낮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고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어식 댐퍼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댐핑 강도가 바뀌고요. 아니면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내가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보면 컴포트 모드로 타보면 전반적으로 서스펜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약간 저속에서는 약간 이렇게 출렁거리는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런데 컴포트 모드에 놓더라도 실제로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또는 핸들링을 또 이렇게 조타를 빠르게 하게 되면 서스펜션이 의외로 계속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좀 댐핑이 강하게 딱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가변을 해주는 거죠. 그냥 댐핑 레이트가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주행 상황에 또는 주행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변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또 스포츠에 놓으면 기본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고요. 근데 스포츠에 놓는다고 해서 승차감이 되게 딱딱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어인데요. 제네시스 G90은 도어가 전동식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 열 때 보시면 이렇게 문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도어가 열려요. 근데 열릴 때는 활짝 열어주진 않습니다. 요만큼만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밀어서 열어야 되는데, 왜 이게 활짝 열리지 않냐 하면, 밖에 지나가는 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옆에 주차되어 있는 바싹 붙어 있는 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벽이나 기둥이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도어가 활짝 열리게 되면 이제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어에다가 센서나 이런 걸 장착을 해서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감지를 해서 뭐 열리거나 혹은 이렇게 조금만 열리거나 많이 열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요. 대신에 닫을 때는 활짝 열린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완전히 닫힙니다. 이 닫히는 기능은 이 버튼으로도 닫을 수가 있고요. 또는 밖에 있는 문 고리에, 문 손잡이에 그 리퀘스트 버튼 터치가 있거든요. 터치 리퀘스트 버튼을 터치해줘도 닫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사용한다 그러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문을 닫고 싶으면, 밖에서 닫을 때는 내려서 리퀘스트 버튼을 터치하면 닫히니까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 문을 열고 차에 탄 다음에 닫을 때는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눌러줘야 되잖아요. 불편하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혀요. 그러니까 차 안에 앉아서 닫을 때는 굳이 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열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닫히는 기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것만 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설정에 도어로 들어가면 여기에 자동 도어 닫힘이 있고 자동 잠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쭉 가시면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선택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자동 도어 닫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브레이크 페달 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체크를 끌 수도 있고. 이걸 체크해 놓으면 무슨 기능이 되는 거냐 하면, 자, 제가 문을 열어 볼게요. 자, 열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밖에서 차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도 있는데, 이 버튼 누르는 것도 또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에 타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줍니다. 그러면 닫혀요.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닫히니까 훨씬 편하죠. 그런데 이게 또 브레이크 페달은 밟았지만 문은 닫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기능을 끌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설정해 놓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동식 도어다 보니까 이런 버튼이 불량이 나거나 아니면 모터에 오류가 나서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눌렀는데 안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동으로 여는 레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숨어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도어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요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레버가 있습니다. 요 레버는 전자식 레버가 아니라 수동 레버예요.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버튼이 작동이 안 되거나 모터에 오류가 나서 문이 안 열리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수동 레버입니다. 일반 차에 있는 이렇게 레버 당겨서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고요. 1, 2, 3번이 있고, 여기 패신저 버튼이 있고, 여기 이제 마사지 시트거든요. 이제 마사지 시트 기능이고, 요거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마사지가 작동이 되는데 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세부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걸 눌렀을 때 강도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고 나서 여기 AVN 화면에 보면은 마사지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작동 시간이나 그 다음에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신 에너자이징, 허리 테라피, 골반 밸런싱, 상체 리프레시,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신저 버튼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패신저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 보통 차들 보면은 이쪽 조수석 시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리퀘스트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시트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네시스 G90은 여기에 리퀘스트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 운전석에서 이 시트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패신저 버튼이에요. 요 패신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트에 조절하는 이 파워 시트에 조절하는 이 레버를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운전석 시트가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등받이도 움직이고. 자, 그런데 여기 패신저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이 운전석에 있는 이 파워 시트 버튼 레버를 움직여 주시면 동승석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받이도 이렇게 움직이고, 각도도 움직이고 다 돼요. 요 버튼이 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요 패신저 버튼이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걸 모르고 계시면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네시스 G90은 그 실내 방향 기능이 자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거든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향제의 강도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완전히 끌 수도 있고. 근데 이 방향제를 그러면 어디다 넣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넣는 거냐면, 이렇게 수납 공간을 여시면 요 위쪽에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어서 요걸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카드리지가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쓰시면 이렇게 빼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새 걸로 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에 현대차에서 그 빌트인 캠 2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차들은 다 빌트인 캠 2가 적용이 돼서 이제 오디오 녹음도 되고, 그 다음에 빌트인 캠에 주행하고 있는 위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방향지시등 점등이라든가 주행 속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제네시스 G90은 빌트인 캠이 적용이 돼 있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빌트인 캠 메뉴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빌트인 캠 2가 아니고 빌트인 캠 1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녹음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녹화된 영상을 하나 재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재생을 하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행했던 영상, 이런 거
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빌트인캠 2는 소리가 녹음이 되는데 빌트인캠 1은 소리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행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일시는 나오는데 일시 시간 날짜 이런 건 나오는데 주행하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주행 속도 이런 것들은 표시가 안 됩니다. 보시면 표시가 안 돼요. 따로 표시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빌트인캠 2를 적용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의 제네시스 G90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약간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제네시스 G90 타시던 분들도 OTA 업데이트를 받아서 그대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2023년형에 이제 나오면서 업데이트 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거예요. 보시면 지니, 멜론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요게 뭐냐면 이제 뭐 팟빵도 있고 시네마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시네마로 들어가시면 지금 게스트 모드라서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웨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뭐 영화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멜론이나 지니 뮤직은 다 아시다시피 오디오 스트리밍이죠. 음악 감상 같은 거 하는 건데 보통은 지니나 멜론을 쓸 때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뭐 카플레이나 이런 걸로 연동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해서 차에서 음악을 듣고 이랬었잖아요. 스트리밍을 받아서. 근데 이 2023년형 제네시스 G90에는 그 블루링크 스트리밍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 블루링크 스트리밍에 가입을 하면 지니 뮤직이나 멜론이나 혹은 뭐 이렇게 시네마에 들어가서 뭐 웨이브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팟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기존의 제네시스 G90을 타시던 분들도 이 기능이 그때는 없었는데 이 블루링크 스트리밍 기능이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한글로 설명 잘 돼 있고 이용하시면은 금방 이제 사용법을 아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전에 제네시스 G90 자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시 같은 걸 만들어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행하시다가 급하게 기능 같은 걸 찾아보고 싶다, 아니면 설정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뭐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쭉 가보시면 3D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3D 설정에 가시면 차량이 이렇게 3D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화면에서 이렇게 옆에 메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어다 그러면 도어를 누르시면 도어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고요. 운전자 보조다 그럼 운전자 보조에 대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내부 보기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기능 중에 공조 기능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공조 기능에 가면 공조 기능에 관련된 설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메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3D 설정 화면에서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호출해서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죠. 그리고 이 제네시스 G90의 실내를 보시면은 여기 스티어링 휠하고 이 공조기 위쪽에 있는 이 버튼 중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별 모양 아이콘이 있는 버튼이 있고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박혀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한 기능을 이제 하는 버튼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해서 쓸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능을 설정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는 증강현실 모드를 호출하게 해놨고요. 여기는 미디어 선택, 여기는 무드 큐레이터 호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무드 큐레이터 화면이 바로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누르면 뭐 DMB, 그 다음에 뭐 USB 오디오 뭐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선택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호출을 해놨어요. 요걸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뜨는데 증강현실 모드로 바로 뜹니다. 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바로 딱 뜨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버튼 기능을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여기 메뉴로 가셔서 여기 끝에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쭉 가시면 버튼 터치패드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아까 전에 센터페시에 있는 이 별 모양 버튼, 그 다음에 핸들에 있는 요 점이 박혀 있는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핸들에 있는 별 모양도 있거든요. 여기 핸들에 별 모양도 있죠.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통화 거절을 해놨어요. 운전하다가 전화가 왔을 때 요거는 전화 바뀌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직접 핸드폰에서 이렇게 눌러서 끊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버튼에다 통화 거절 기능을 넣어 가지고 전화 왔을 때 받고 싶지 않으면 요거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끊깁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설정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버튼을 고른 다음에 이쪽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정한 대로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음성 명령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말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조기도 작동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창문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한번 써보시면 누구나 다 금방 이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쉽거든요. 말로 하니까. 근데 말로 명령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언어장애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운전을 하시지만 말을 못하니까 이 음성 명령 기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운행하다가 내비게이션 설정 같은 거 할 때 목적지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키보드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일일이 다 초성 이렇게 딱 쳐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필기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필기체를 여기다 쓰면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하면 멀잖아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요 다이얼 위쪽에다 쓰시면 돼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더라고 인식했죠? 그 다음에 K 호 텔 더 K 호텔이라고 나왔죠? 그럼 밑에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필기체를 써가지고 직접 써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면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운전석에서 동승석 시트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시트에 있는 패신저 버튼 눌러서 운전석에 있는 시트의 파워 시트 버튼을 이용하면은 동승석 시트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뒷좌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뒷좌석에서도 보시면 뒷좌석 시트 조정하는 파워 버튼들이 여기 있고요. 요 위에 패신저 버튼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눌러 주시고 나서 요 밑에 레버를 조작하시면 앞에 동승석 시트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내 시트를,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요 패신저를 끄시고 조정하시면 내 시트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제네시스 G90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자동 주차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금 주차를 저쪽에다 할 거고요. 자동 주차 기능을 이용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센터 패시아에 보면 여기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길게 눌러주세요. 길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주차할 거니까 천천히 전진을 해줍니다. 여기 문구가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그거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식을 했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인식한 거는 지금 뒤쪽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에 쪽 공간이에요. 근데 저는 주차를 여기다 할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이제 요 뒷공간을 이제 찾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다 주차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밖에서 원격으로 할 건지 아니면 탑승한 상태에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은 똑같은데 제가 내려서 하느냐 안에 탄 채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안에 탄 상태에서 일단 하겠습니다. 밖에서 할 거면은 리모컨을 들고 기어를 피해다 놓은 다음에 내려서 리모컨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는 여기 안내 나온 대로 주차 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그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십시오 라고 나오죠. 뗐어요. 만약에 하는 도중에 멈추고 싶으시면 이 버튼에서 손을 떼시면 돼요.
이걸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거거든요. 자, 보통 이 자동 주차 기능 같은 경우 보면은, 주차 어시스트 기능 중에 보면은 악셀 브레이크는 직접 조작을 하고 스티어링 휠만 자동으로 해주는 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제네시스 G90은 악셀하고 브레이크까지도 전부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처음 해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해요. 차에 다가갈 때 이게 진짜 쓸 건지 접촉사고 나는 거 아닌지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냥 차를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누르고 있고요. 영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놓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한 번도 버튼을 뗀 적이 없어요. 계속 누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직접 하는 게 속 편하지 좀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닿을까봐 정말 바싹바싹 붙어서 가네요. 자, 이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차가 완료됐어요. 자, 주차가 완료됐고, 과연 주차가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옆차하고 간격이 문을 열고 내릴 정도 간격 딱 맞춰서 이렇게 주차가 됐습니다. 굉장히 주차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원격 주차 기능을 써볼 거예요. 이 원격 주차 기능은 아까 차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자동 주차 기능을 원격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동 주차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차에서 내려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전후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진 기능을 사용할 때는 자동 주차는 안 돼요. 그냥 전후진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드를 선택하는 거는 기어 레버 포지션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놓은 상태에서 이 카메라 뷰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원격 전후진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리모컨에 있는 이 전후진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 전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있고, 그 다음 이거 취소하시고 기어 레버를 D에다 놓고요. 자, 지금 D로 들어갔죠. D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같은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고 나오면서 원격 주차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먼저 주차 공간을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주차를 할 거니까 천천히 전진을 해줍니다. 자, 주차 공간을 찾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주차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면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주차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차 안에 탄 채로 주차하는 요거고요. 원격 주차는 차에서 내려서 하는 거거든요. 전후진이 아니라 자동 주차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먼저 기어를 P단에다 놓습니다. 자, P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리모컨을 가지고 차에서 내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모컨에 보시면 전후진 버튼이 있어요. 전후진 버튼이 있는데, 이 원격 주차를 할 때는 전진 버튼이나 후진 버튼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에 작동하고 손을 떼시면 일시 정지가 돼요. 아까 차 안에서 카메라 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진행을 하다가 놓으면은 멈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연할 때는 한 번도 안 띄고 그냥 쭉 작동시켰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돌아가죠. 저 지금 버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면 놓으시면 돼요. 놓으면은 중단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움직이는 도중에 제가 갑자기 앞에 가서 길을 막으면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다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 안전 기능도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차가 완료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주차선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는 거는 굉장히 주차 공간이 넓거나 뭐 이런 데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차선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선 인식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려면은 모든 상황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쪽에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겨놓고 여기는 지금 주차선을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